안녕하세요, 시냇물 소일입니다. 우연히 재미있는 영화를 알게 되면 일단 보고 싶어요 목록에 넣는 거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오늘은 봐야지 하다가 아직도 못 본 왓챠 보고 싶어요 목록을 탈탈 털어보려 합니다. 만약 보신 영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후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영화로 샤를리스 테론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은 저도 퓨리오사 캐릭터를 알고 있을 정도로 캐릭터 설정부터 액션, 연출까지 아주 호평이 흘러넘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직 안 본 이유는 절대 안 보고 싶거나 손이 안 가서가 아니라 훗날 빔 프로젝터를 사면 가장 처음으로 보고 싶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북스마트입니다. 북스마트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추천글을 보게 되어 볼 수 있는 방법을 애타게 찾고 있던 중 개봉 소식을 듣게 된 영화인데요. 오는 1월 27일에 개봉합니다. 레이디버드에 출연했던 비니 펠드스타인이 출연하기도 하고 웰메이드 하이틴 영화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더불어 스틸컷을 보니 주인공의 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붙여진 포스터가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연출 또한 뛰어난 영화가 아닐까 기대 중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식 팝콘입니다. 인도식 팝콘은 1999년에 만들어진 영화로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와 레이트 나이트가 너무 좋아서 이 두 영화를 연출한 니샤 가나트라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훑다가 발견한 그의 데뷔작입니다. 니샤 가나트라 감독은 인도계 이민자이고 이 영화 또한 인도계 이민자인 레즈비언 커플과 그들의 가족을 그리고 있는데요. 세이빙 페이스 같은 아시아 출신 이민자 감독들이 그려내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기대감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옛날 영화고 상업 영화도 아니다 보니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어서 초반에 여러 차례 실패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내 언니 전지현과 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 중 유일한 한국 영화인데요. 2020년 12월에 개봉한 이 영화는 2021년 1월 현재 아직 극장 상영 중이고요. 네이버 평점이 무려 9.29점입니다. 과거 매우 인기 있는 RPG 게임이었으나 현재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망게임이 돼버린 일렌시아, 그리고 그 게임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게임을 전혀 몰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하고 게임을 소재로 20, 30대 청년의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는 평이 흥미로워서 굉장히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Yes or No 2입니다. 제가 또 한국 외 아시아 국가들의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Yes or No는 그중 태국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꽤나 유명한 레즈비언 영화인데요. 1편은 우연히 룸메가 된 호모포비아인 파이와 스타일과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레즈비언이라는 오해를 받는 킴이 풋풋한 연애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우 유치한 전개고 영상미도 사실 그리 뛰어나지는 않지만 호평이 많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편은 1편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다고 해서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후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는 인도 영화 파이어입니다. 파이어는 인도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디파메타 감독이 연출한 물, 불, 흙 시리즈 중 불에 해당하는 영화로 1997년 영화입니다. 물에 담긴 여성주의적 시각이 너무 좋았어서 찾아보게 된 영화인데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삭막한 삶을 살던 형님 동서 관계의 두 주인공이 서로 의지되는 삶을 살게 되며 사랑에 빠지는 다소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가부장적인 가정의 균열을 내는 여성들의 사랑이라는 소재가 흥미로워서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볼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광지처 클럽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됐던 1997년 영화입니다. 대학 동기인 세 주인공이 바람핀 남편들에게 복수를 행하고자 조광지처 클럽을 창단하고 클럽 밖의 여성들도 돕는 유쾌한 버디무비입니다. 제가 아시아권 영화 이민자 이야기만큼 좋아하는 영화가 바로 2000년대 부근의 고전, 옛날 영화인데요. 그 시기 특유의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스토리로 추정되는 레이디스 나잇과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기에 아주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여덟 번째는 크랙입니다. 2010년에 개봉한 크랙은 처음 만나는 자유,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처럼 광기 어린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1930년대 배경이고 엄격한 규칙에 고립된 기숙학교 속 다이빙 교사와 그를 추종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약간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와 비슷한 영화들이 대부분 극호였기 때문에 이 영화도 제 취향에 꼭 맞지 않을까 생각하며 하루빨리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지하입니다. 최근에 안젤리나 졸리가 출연한 폭스파이어와 처음 만나는 자유에 모두 5점 가까운 점수를 준 후 안젤리나 졸리 연기는 믿고 본다는 신념을 갖게 됐는데요. 필모그래피를 제대로 파보고자 마음먹고 찾은 영화가 바로 지하입니다. 지하는 화려한 모델 생활과 인기를 누리다가 26세라는 짧은 나이에 삶을 마감한 레즈비언 슈퍼모델 지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화려한 인플루
인플루언서의 삶과 그 뒤에 어려운 면을 잘 그려낸 것 같아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스탠 바이 웬디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개봉한 스탠 바이 웬디는 다코타 패닝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자폐증을 앓고 있어 매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이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스타트rek의 시나리오를 공모전에 제출하고자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600km의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지쳤을 때 잔잔한 무드의 편안한 영화를 보며 힘을 얻고 싶을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보고 싶어요에 담아놓았습니다. 100개가 훨씬 넘는 보고 싶어요 목록에서 추리고 추려 10개의 작품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만 아직 보지 않은 영화는 무엇인지 많이 소개 부탁드리고 제가 소개한 영화 중 감상하신 영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후기 많이 부탁드립니다.